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정치인들의 안철수 신당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집안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연속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갈아치운 결과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가 성탄 메시지를 통해 공정한 분배야말로 이 시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두고 운영재정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내용의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운영 주체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냐 안철수 신당이냐 진로를 확정하는 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광주 설명회가 예정된 오는 26일에는 신당의 세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전현직 구의원 7명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5.18 유공자와 시민운동가 등 30여 명과 함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 현 시국을 비판하고 5.18 정신 계승을 위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 인권, 평화를 소원해 고생했던 동지분들과 함께 희망의 새 정치를 안철수와 구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기초의원들이 차례로 탈당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주에 광주시 의원 2명이 개별적으로 탈당한 데 이어 일주일도 안 돼 기초의원들이 탈당 행렬에 동참한 것입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새정치추진위원회 광주 설명회 일정에 맞춰 광주시 의원과 구의원들이 안철수 신당행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수를 보면 대략 한 몇십 명 여정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 전남이 흔들리게 되자 뒤늦게 집안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보다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탈당 행렬을 끊기 위해서 민주당 광주 남구 선출직 정치인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자발적인 지지 세력인 광전남 시민포럼이 대선 1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안 의원의 세력화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시민포럼은 논평에서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세력화 과정을 보면 지역의 목소리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불통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태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창당 과정도 민주적 절차와 지방 분권에 입각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1년을 맞아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밀양 송전탑, 철도 민영화 등으로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한 한 해를 지내야 했다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7월 출범한 광주 시국회의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자본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자본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됐다며 공정한 분배야말로 이 시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정은 개인의 실존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가는 터전이라며 참다운 가정의 행복을 통해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지하열 개발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광주시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 지역 상당수의 지자체가 대체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정효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의 지열, 이른바 신부지열을 이용하기 위한 굴착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압의 물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지하 3.5km, 지열이 100도 가까운 곳까지 파내려갔습니다. 이대로 지하 5km를 넘어서면 150도까지 지열이 올라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 5km, 이제 7km 정도가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경제성 있는 발전소가 될 겁니다.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열이나 태양열, 풍력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채 3%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의 비중을 11%로 높일 계획입니다. 광주시 역시 지열 57배 등 향후 수십 배 규모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자유도시지요. 이러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도 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한다면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더딘 광주 전남 지역이 관련 사람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반면 시설비 등 만만치 않은 초기 비용과 상용화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탓에 국비 확보에 목을 매거나 단편적인 성과를 부풀려 단체장의 지적 쌓기용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자금들을 끌어오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선거철에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신재생에너지가 뜰수록 앞으로 관련 사업을 둘러싼 명함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기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 고갈되지 않는 녹색 성장이라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걸까요?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지 이어서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의 한 태양광 발전소. 발전 용량이 299kW인 이 소규모 발전소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태양광 발전소도 198kW를 인력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설치만 하면 상주 인력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보니 전체 1,500여 개 태양광 발전소의 70%가 이런 소규모 발전소입니다. 그러나 나주와 영암 등 전남 9곳이 변전소 전력 용량 미달로 신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확대해야 되는 마당에는 기존의 변전소마다 신재생 에너지 할당 용량 40메가와트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용량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신규 변전소를 증설해야 될 것으로. 발전 용량이 큰 풍력 발전의 경우도 송배전이 문제입니다.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지만 송배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생산된 전기를 한전으로 보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도 생산비가 많이 드는 데다 발전 장소도 부족해 당장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업체들이 대량 생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태양광 같은 게 이제 고가지만 곧 그것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면 하나의 경제성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지자체에서 그러한 산업화에 초점을 좀 맞춰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녹색 성장의 시도가 장밋빛 환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많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실이는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울산을 제치고 7대 도시 가운데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광주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99억 3,500만 달러로 울산의 흑자 규모 64억 달러에 비해 30% 이상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의 무역 흑자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는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어제 제50회 무역의 날 광주지역 수출탑과 유공자 포상식을 가졌습니다. 포상식에서는 올해 수출탑 업체 35개사와 수출 유공 포상자 24명이 상을 받았고 참석자들은 광주시의 2010년 이후 4년 연속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자축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운영 재정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인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해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소속 기관으로 두고 필요에 따라서 일부 사업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문화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전당 운영 전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전당 법인화 방침에 대해 지역 문화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광주시도 법안 수정을 요구해와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하고 또 광주시 담당 공무원들,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 사회단체 대표분들하고 같이 수차례 협의를 했었죠. 새로운 개정안엔 문화전당 산하에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두고 어떤 사업을 어디에 위탁할지 심사하도록 규정됩니다. 또 전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조항도 포함됩니다. 전당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 법안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서울대를 법인화할 때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법률에 명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수정 법안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화전당 운영 주체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2019년 세계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광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키로 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세계수영대회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얻은 정부 공식 행사인 만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신속히 개정해 정부가 세계수영대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은행의 인수에 나선 광전남 상공인연합에 출자를 약속한 업체가 20개사로 늘어났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상공인연합이 사모투자 전문회사인 큐캐피탈 파트너스와 광주은행 공동인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자본의 참여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지역 대표 건설회사인 J건설과 S건설, 광주 지역 주요 사단에 입주해 있는 H제조업체 등 20개사가 출자를 약속했습니다. 달빛 동맹을 맺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초광역연계 3D 융합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특구 기술화 사업 등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내륙철도 건설과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뇌물을 주고받고 부실공사 봐줬던 공무원과 시공사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러고도 사고가 안 난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영산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의 임시 적치장. 쌓인 양만 10만 루베가 넘지만 1년 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389억 원이 투입된 109 준설공사의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공무원과 감리 등 43명을 비리 혐의로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발주처인 전남도청 5급 공무원과 감리 등은 시공사 등으로부터 공사를 잘 봐달라는 대가로 골프와 향응 접대 등 최고 3,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절이나 또 특정일, 또 준공 시기, 설계 변경 시기 이럴 때 맞물려서 각 직급에 맞춰서 공사를 감독해야 할 감리와 공무원들마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눈감아주면서 실질적인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준설토 탈수기를 도입해 4분의 1도 끝내지 못한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가 하면 공사 중 발생한 준설토를 농지에 뿌려 피해 농민들과의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안전관리비 일부까지 빼돌리면서 장비 불량으로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영산강 사업의 나머지 공사 구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법 판사들이 연말연시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 남구 사랑의 식당을 찾은 황한식 법원장 등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은 독거노인과 실직자 등 50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광주 선우학교를 찾아 빔 프로젝터도 기증할 예정인데 지난 가을 범문화축제 때 거둔 수익을 봉사활동하며 모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소를 앞둔 재소자들을 위해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광주 교도소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고용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12개 기업이 현장 채용 면접을 실시했으며
출소 예정자 30명이 면접에 응했습니다. 한 해 2번 진행되던 광주교도소의 채용 행사는 내년부터는 한 해 6번으로 확대됩니다. 순천만이 희귀조류와 겨울 철새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철새 보호 정책의 성과를 거두면서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도 예년에 비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갯벌에 갈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순천만에 철새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수십 마리의 흰 죽지떼가 바닷물을 박차고 창공을 가릅니다. 먹이를 찾아 나서는 천둥오리와 제두루미도 몸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철새들의 힘찬 날개짓에 탐조객들의 발길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시베리아로부터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남녘을 찾은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도 눈에 자주 띄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논으로 내려온 흑두루미가 우아한 자태를 뽐낼 때마다 깊어가는 겨울의 정취가 물씬 묻어납니다. 올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모두 600여 마리, 제두루미와 큰 고니도 100여 마리나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만에는 80여 종의 만여 마리의 지금 겨울철새가 와서 순천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오는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순천만에 겨울 철새가 늘어나는 것은 철새 보호를 위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관농업단지에서 조성된 농경지에서 벼를 직접 생산해가지고 먹이로 한 30톤씩 매년 그렇게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농로로 진입로를 차단해가지고 철새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철새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보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순천만. 풍부한 먹이와 편안한 생태 환경이 조성되면서 겨울 철새들의 낙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 개혁이 정부 주도 속에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국립대협의회와 지역 MBC가 주최한 대학 구조 개혁 지방대학의 미래는 이란 토론에서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는 구조 개혁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안은 각 대학이 현장 중심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든 대학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학생 수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고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표진 전 광주시 부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표진 전 부교육감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력 광주의 명성을 되찾고 교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부교육감도 광주교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상생과 창조를 위한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나주발전연구원 협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나주발전연구원 협동조합은 혁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나주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동조합 형태의 연구조직으로 나주 지역에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초대 원장은 나주시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홍석태 씨가 맡았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대민 봉사활동과 생활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지원봉사단을 발대시켰습니다. 민생지원봉사단은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가정 등 전남 지역 곳곳을 돌며 연탄지원과 법률상담, 일손 돕기에 나서고 각 지역위원회별로 매주 한 차례씩 순회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대로 좋은가 기획 보도가 한국방송비평학회의 올해 방송비평상에 선정됐습니다. 방송비평학회는 광주 MBC 보도가 뛰어난 탐사 기획으로 특히 최근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 등 정부기관 일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문제를 낱낱이 고발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KBS의 영훈 국제중 부정입학 보도와 CBS 김현정의 뉴스쇼, YTN의 탈북 청소년 라오스 추방 보도, JTBC의 히든싱어도 함께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 보훈회관이 김대중 컨벤션센터 주차장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보훈회관은 국비와 시비 등 41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고 상위 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임동에 있는 기존의 보훈회관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복지회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청자의 밤 문화행사를 엽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시청자 미디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시민들에게 소통사항과 열정사항 등이 시상되고 시청자들이 만든 미디어 제작물과 프로그램 활동을 담은 사진이 소개됩니다. 또 경품이 걸린 즉석 장기자랑과 청소년을 위한 책 나누기 등 시민들이 참여해서 꾸미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월산 5동 8통 주민들이 49만 7천 원, 대림목재 강대석 씨가 5만 원, 화성타일 안요한 씨가 5만 원, 15통 주민들이 32만 4천 원, 백운 1동 2통 주민들이 25만 원, 백운 1동 15통 주민들이 42만 6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남 곡성군 오곡면 노인회장 서기두 씨가 10만 원, 오지리 대동마을의 류근창 씨가 10만 원, 오곡건설 박일수 씨가 11만 원을 보내주셨고 구성 1구 경로당 오상수 씨가 5만 원, 오지사구 강대선 씨가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 1구 주민들이 15만 원, 남창 4구 주민들이 12만 8천 원, 가송 4구 주민들이 6만 8천 원, 동촌 4구 주민들이 9만 6천 원, 중포 3구 주민들이 9만 원, 상방 2구 주민들이 15만 6천 원을 보내주셨고 신곡 3구 주민들이 8만 원, 금곡 3구 주민들이 12만 원, 가송 2구 주민들이 22만 원, 신곡 2구 주민들이 1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남 화순군 춘향면 회송리 2구 주민들이 10만 원, 부곡리 1구 주민들이 7만 4천 원, 춘향면 변영회에서 50만 원을 보내주셨고 동봉면 유천 경로당에서 5만 원, 가수리 3구 주민들이 11만 2천 원, 연둔리 2구 주민들이 10만 원, 연동 경로당에서 5만 원, 동봉면장 장치훈 씨가 20만 원, 동봉면 독상 경로당에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후부터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눈비는 밤이 되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광주 전남 5mm 내외입니다. 눈은 최고 5cm까지 쌓이겠습니다. 오늘 특보 소식이 있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강풍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영광과 장성이 0도, 광주와 화순이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1도, 광주가 1도, 구례가 2도로 현재 기온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눈발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물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